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ACI 31825 25장 철근 정착과 이음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개정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갈고리 철근의 정착 길이 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단 보강 철근으로 확대머리 철근을 쓸 수 있는 점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적 이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계적 이음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KDS 142052가 2024년 12월에 상세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계적 이음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갈고리 철근의 정착 길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고리 철근의 정착 길이가 2019년 ACI 318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KDS 142052가 이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9년에서 크게 바뀌었는 게 뭐냐면 철근 지름의 1.5 제곱으로 한다는 거가 이제 크게 바뀌었고, 그 외에도 위치 계수라든지 횡보강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25년 판에서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고, 단지 하나 이제 프사이 S라 그래서 이제 사이즈 철근 지름에 관한 것만 이제 약간 더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근 지름에 그냥 비례하는 거는 이제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요 프사이 S 사이즈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증가하긴 하지만 2019년에 철근 지름의 1.5 제곱에 비해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에서는 14년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14년 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KDS 1420 52에 있는 갈고리 정착 길이랑 같은 거고요. 이거와 이제 차이점을 보면 에폭시 도막은 뭐 똑같고, 그 다음에 기호가 조금 색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부사이 CC라고 이제 된 게 이제 피복 두께.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피복 두께에 의한 저감 0.7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사이 R은 이제 횡보강 철근에 의한 저감. 그래서 이제 0.8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이제 횡보강 철근까지 일일이 다 배근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피복 두께에 의한 거는 이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제 후면 피복이나 측면 피복 조금만 확보하면 이제 길이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자, 부사이 S는 뭐냐면 이제 29mm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32mm부터는 1.15배를 길게 해라 라는 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3mm는 1.3, 57mm는 1.5배 길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LDH가 철근 지름에 비례했었는데 여기에 부사이 S가 이제 더 추가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는 반영도 안 됐지만 2019년 개정에서 철근 지름의 1.5배가 되는 거는 큰 충격이었죠. 네, 큰 충격이었고, 이게 이제 다른 설계 기준, 특히 이제 ACI 14번, 그러니까 43mm, 57mm를 쓰는 ACI 349, 그 다음에 ASME 코드, 이런 데 반영이 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갈고리 때문에 부재 치수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기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벽 두께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길어지면 시공도 많이 불편하죠. 철근 지름의 1.5배가 돼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횡보강 철근이 없는 거, 횡보강 철근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횡보강 철근이 없는 경우에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횡보강 철근이 있는 거. 물론 이제 또 그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냥 다 있다라고 하면 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 그러니까 결국 ACI 318-14가 되겠고, 점선이 이제 19가 되겠습니다. 점선이 이제 19가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졌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철근 지름의 1.5제곱이기 때문에 철근 지름이 커지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우리가 주로 건축에 쓰는 이제 뭐 건축에 주로 쓰는 25mm까지는 25mm까지도 뭐 상당히 증가했는데 여기 43mm, 57mm가 되면 횡보강 철근이 없으면은 이제 거의 2m에 육박하는 길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 빨간색으로 된 거가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2호라서 29mm까지는 개정이 없어요. 29mm까지는 기존하고 똑같게 되고 29mm까지는 이제 기존이랑 똑같이 되고 이제 여기가 29mm죠. 29mm까지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5배, 1.3배, 1.5배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개정이 안 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낯선 모디피케이션 팩터를 고려를 했어요. 첫 번째는 횡보강 철근이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었죠. 철근 지름의 3배 이내에 횡보강 철근을 감아주게 되면 저감시킬 수가 있었는데 0.8배로 저감시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횡보강 철근이 없으면 1.6배로 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식이 단순히 어떤 간격의 제한뿐만 아니라 철근 양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팩터라는 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갈고리가 기둥의 안쪽에 있었냐 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에서 봤을 때 기둥이 있고 기둥 띠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보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보주철근이 갈고리가 이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유리하다는 거죠. 예,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와이드 빔이 형성이 돼서 와이드 빔이 이렇게 형성이 돼 가지고 보주철근이 기둥 코어에 여기가 코어인데 기둥 코어의 바깥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크게 하라는 거였어요. 굵게 하라는 거였어요.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루트에 그냥 써왔었는데 또 강도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팩터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고려하게 된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바뀌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ACI 318이 좀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합리적인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커멘터리에 그런 이유들을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커멘터리를 같이 좀 살펴보면 후크드바는 뭐 스탠다드 후크에 사용한다. 이거는 뭐 이제 옛날부터 있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 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게 정한 거라고. 내면 반지름 그렇게 정한 거고 연장 길이 철근 지름의 12배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한 표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니까 자꾸 일본이랑 다르고 유럽이랑 다르고 뭐 길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쪽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디테일을 가지고 연구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게 그쪽에서 하는 정착 길이가 더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랑 ACI 318은 그렇게 정한 걸로 한다는 거죠. 표준 갈고리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페일리어, 갈고리 철근의 페일리어는 제가 지난번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둥이 있고 보주 철근이 이제 표준 갈고리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으면 이쪽 면에 자유면에
자유면의 측면 파열 파괴가 주된 파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파열 파괴인데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 피복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 커버의 스플리팅이다. 예.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떠냐면 이제 plane of the hook. 그러니까 이 갈고리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으면 이제 이쪽 면이 뭐 하여튼 갈고리가 있는 평면의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이제 터져 나가는 스플리팅을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브레이크아웃 페일러가 됐다. 브레이크아웃 페일러. 브레이크아웃 페일러가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원래 앵커 설계에서 나오던 개념이었는데 인면에서 이렇게 갈고리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모멘트에 의해서 인장을 받으면 어떤 파괴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파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일명 콘 형태의 파괴, 예, 원초형 파괴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초형 파괴. 그런 거를 과거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32814 코드까지에서는, 우리나라 코드에서는 이제 이걸 반영하지 않은데 이것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거를 구분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보호 뎁스가 작으면 정착 길이에 아니면 또 이 정착 길이가 충분히 깊으면 이런 이제 압축력에 의해서 이 브레이크아웃 파괴의 각도가 훨씬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괴가 생기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파괴라는 거가 생기기 어려워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관계에 영향이 있냐면 요 LDH하고 보의 뎁스 하고의 그 비율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 단지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조인트 쉬어 페일리어, 조팝부 전단 파괴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요 개정에도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접합부 전단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접합부 전단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단지 뭐 철근 지름이 굵어졌기 때문에 더 깊게 하라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고리의 잘못이 아니라 접합부 치수의 잘못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뭐 남의 나라 코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이거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이 치수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본받아야 될 거가 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14 버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19 코드를 쓰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길어지더라.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지어졌던 건물들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실용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미티에서 알게 됐는데 뭔가 일부는 이제 검증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최소 LDH는 이제 뽑힘 파괴를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컬럼 조인트에서는 이 갈고리를 어디까지 하라 그러냐면 백페이스 접합부의 후면까지 최대한 밀어 넣어라 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코드도 있고 옛날부터 다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벽체나 기둥이 충분히 두꺼운 경우에 LDH를 만족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코드의 정신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이 LDH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측면이 파괴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요쪽 면이
이쪽 면이 이제 아웃오 플레인 방향으로, 갈고리 플레인의 아웃오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에는 맞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접합부 전단 파괴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조인트 시어 페일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LDH를 만족하더라도 최대한 뒤로 밀어 넣어야 된다. 최대한 뒤로 밀어 넣어야지. 그래야지 이 접합부 전체가 이 전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펙티브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뭐 ACL 318 2호의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 개정사항을 얘기한다 그러면서는 이제 딴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갈고리 철근은 그 기둥이나 벽체 후면까지 충분히 밀어 넣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